두 번째입니다. 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이죠. 예, 작년까지는 혁신형 창업이었고요. 이게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예, 4억 원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최근 3년 이내 정부 추전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 경우에 또 정부 R&D 사업에 가점이 1점이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좀 취득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먼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라는 거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발명자한테 세액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할 때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특허 등 4주년차의 등록료에 추가 20% 감면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경영 인증 가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경영 이식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 대상 지정 혜택도 있고 연차 등록료죠. 4부터 6년차까지 감면 혜택도 있고 특허청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PR&D죠. 예. 이제 기업 규모가 크면 반드시 해야 될 좋은 사업인데요. 이런 거 할 때도 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혁신개발 사업,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 시에도 가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점 및 추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가점이라는 건 점수의 가점이고요. 추천은 보통 서류평가 면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면평가로 넘어가는 서류평가 면제에 대한 얘기고요.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에 대해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진흥원에서 기존의 예비창업 패키지, 총익창업 패키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추천이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는 이제 디딤돌 첫걸음 과제로 연계가 되고, 재도전 성공 패키지인 경우에는 재창업 과제, 디딤돌 안에 재창업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성공 패키지인 경우에도 또 연계가 되고요. 이게 창업 성공 패키지가 예전에 창업 사관학교였습니다. 창업 청년 사관학교가 이름이 올해서부터 창업 성공 패키지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업보육협회에서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점 추천 과제를 또 진행하고 있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IP 나래, 다섯 번째 매우 중요하겠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오픈 네트워크 아이콘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가점 또는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센터의 기술교류 네트워크, 이게 판교에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의 기술교류 네트워크, 여기에서도 서류평가 면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역량 R&D 역량 제고, 여기에서도 서류평가라든지 가점 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가점은 그렇고요. 서류평가 면제, 추천과제라는 건데 이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보통 15개 과제에서 서류평가가 진행되면 대면평가로 3개에서 4개의 과제가 추천이 되는데요. 의외로 15개에서 3위, 4위 안에 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면제되는 추천과제 혜택은 매우 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면평가로 넘어가면 보통 2대 1에서 2.5대 1, 3.1
좀 커지면 3대 1까지 경쟁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추천과제로 서류평가 면제되는 지원 사업들,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으로요. 벤처기업협회에서 시스템 반도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아이콘이라고 하죠.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 올해는 10개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서 디딤돌, 여기에서 첫걸음 과제, 7월인데요. 7월까지 추천을 하는데 서류평가 면제. 상용화 기술개발인데요. 구매조건부 두 가지죠. 구매 연계형하고 공동투자. 여기는 가점 3점. 요거 같이 공동투자형인 경우에는 현재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10월, 11월에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이죠. 사업비는 이게 6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5점 가점. 그래서 요 서류평가 면제, 그다음에 가점 5점, 이런 거는 되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아이콘 가점 5점. 여기 보시면 이 작년 공고인데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아이콘을 통해 추천된 과제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혁신형 창업, 이게 전략형 창업인데요. 1차에는 없었는데 2차인 경우에도 서면평가 면제 혜택을 또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게 모르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추천과제, 가점 혜택을 챙기시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티파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티파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추천과제입니다. 판교에 있고요. 1차, 2차 접수를 하는데 1차는 4월 6일부터 24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제1차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센터 기술교류 연결과제 모집 안내. 이번에 신청 자격을 보실까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서 첫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멤버십 기업, 두 번째는 19년도부터 20년도에 기술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한 기업이거나 기술혁신센터 협력기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디딤돌 첫걸음 1.5억이죠. 그 다음에 기술혁신형 시장 대응형 과제 5억 원. 이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서류평가 면제로 추천하는 연계과제 모집 공고문이 되겠습니다. 2차에도 조만간에 공고가 다시 될 거고요. 그럼 아까 멤버십 가입이야 쉽겠죠? 멤버십. 이게 5월달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5월 멤버십 기업 모집 안내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이거는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상담.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고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입니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작년에 프로그램 목록인데요. 기술 설명회라든지 실리콘밸리의 투자 스타트업 이런 교육도 하고요. 네트워킹도 하고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이런 멤버십에 가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추천 과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도 하고 있네요. 좀 더 추천 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추천 과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을 했고요. 지금 이게 아마 6월 달 정도에 2차 공고가 아마 날 겁니다. 아까 협력기관이 지정돼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핵융합연구소부터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여기를
위탁 연구개발로 위탁기관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디딤돌 그 첫걸음, 그 다음에 시장 대응형 과제. 예. 물론 주관기관은 기업이고요. 예, 9번째에 창업진흥원의 디딤돌 창업과제 추천. 추천이라는 게 서류평가 면제라고 말씀드렸고, 이 서류평가 면제는 참 큰 혜택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창업 2차 창업기업 연계지원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연계 대상 5개 사업 개요가 있는데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1번 초기 창업 패키지. 이게 작년에 창업선도대학, 스마트 벤처 캠퍼스,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 등이 합쳐진 사업이 초기 창업 패키지죠. 이게 첫걸음 과제로 서류평가 면제로 연계가 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이것도 첫걸음 과제. 재도전 성공 패키지도 이거는 재창업 과제. 또 시설 보육, 공간 보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 1인 창조 기업 활성화 사업은 첫걸음. 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도 첫걸음 과제로 연계가 되는 거고요. 연계 지원 자격하고 어떤 대상이 추천 대상인지 좀 보겠습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중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 여기에서 그 최우수인 경우와 우수인 경우에는 추천서를 인 경우에는 그 최종 평가 결과죠, 기준으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보육 쪽으로 해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인 경우에도 센터의 추천서, 센터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창업기업.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평가가 최우수나 우수, 시설 공간 보육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장,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장,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장에 직인이 들어가 있는 센터 추천서를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연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수혜 받은 창업 지원 수행 과제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니까. 과 디딤돌 창업 과제 신청 과제의 기술적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후 사업 계획서를 다 내야 됩니다. 개선 및 기능 확대로 인정되는 경우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히 창업 첫걸음이니까 7년 이하 매출액은 20억 미만은 뭐 기본적인 그 디딤돌 자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디딤돌 창업 과제 추천 서류평가 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요. 추천기업의 사업계획서 특강도 합니다. 추천기업으로 통보를 받으시면요. 어떻게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 또 기정원 SM택에 들어가서 별도로 또 신청 접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받았다고 자동으로 그 창진원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추천기관으로 통보가 되면 추천기업으로부터 뭐 사업계획서 특강 이런 부수적인 프로그램도 혜택도 보고 그 다음에 기정원 시스템 SM택 아시죠?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 접수를 해서 대면평가 일반적인 과제들과 같이 대면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지표는 뭐 기술성, 사업성, 기술 연계성 최대 92개를 내외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천 대상이 돼도 기정원,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공고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류평가 면제가 됐다지만 별도로 신청을 해서 돼야지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그 창업진흥원의 그 서류평가 면제 추천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로 올해 바뀌었죠? 한 45개 기업이 추천이 됐네요. 서류평가 면제로. 스마트 벤처 캠퍼스 10개 기업.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여기까지 아까 그 3개 사업이 초기 창업 패키지로 합쳐진 겁니다. 12개. 제도전 성공 패키지 5개 기업이네요. 시니어 창업 지원 9개 기업. 1인 창조 기업 활성화 사업 10개 기업. 예. 작년에 2차 디딤돌 창업과제 2차 연계 추천됐던 내역을 같이 보셨고요. 아까 제가 1인 창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1인 창조, 그럼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확실한 게 없으면 예비 창업자로 최대한 오래 계셔야 돼요. 예, 사업자 등록은 신중해야 되고요. 예비 창업자한테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최대한 예비 창업자로서 뭐 기업가 정신도 교육도 받고 하시면서 최대한 오래 계시고 그 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근데 1인 창조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31일간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한 달이죠. 31일간. 4대 보험 신고 기준입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K스타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1인 창조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1인 창조기업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향후에 그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원센터에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서 입주만 하셔서 센터장으로부터 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장으로부터 디딤돌 첫걸음에 대한 추천과제 서류평가 면제 혜택도 볼 수가 있고요. 예, 혜택 의외로 많네요. 예, 좀 전에 그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최대 1200에서 500까지 지원해주고요. 예, 올해는 한 150개사 내로.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서면평가만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면평가 면제가 돼서 창업성장기술개발 대면 평가 추천되고요. 의외로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 캠퍼스 세대융합 캠퍼스보다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작년 기준이고요. 다음은 10번째입니다.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마지막인데요. 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계획 공고 1차고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첫걸음 기획 자유공모 품목 지정이 있고요. 두 번째 강소기업 100 패키지 자유공모가 있고요. 총 사업비를 보면 정부 추정금이 2,5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체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된 기획기관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기획기관이 선정된 그 초기 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 기획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 지원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면 R&D 사업에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면제 가점 혜택이 있는데요. 서류평가 면제는 여기 보시면 시장 대응형, 또 디딤돌, 창업성장 기술개발, 현장평가 가점도 있네요.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형 이렇게 서류평가 면제 가점 혜택이 있습니다. 예, 아까 지정된 기획기관 더비앤아이부터 한국 키스트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까지 지정된 기획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기획기관으로부터 기획 지원을 받고 또 그 디딤돌 과제라든지 시장 대응형 과제로 추천되고 가점도 받고요. 이런 그 정보 R&D 사업 참여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10가지 정도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4. 정부 R&D 사업 현황 및 제한 전략. 예, 12가지. 예, 앞에서는 이제 참여 팁이죠. 팁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 R&D 사업 현황에서 한 12가지 좋은 사업들 위주로 12가지 대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인데요. 먼저 티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죠. 예, 중소벤처기업
기술기업부의 R&D 사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이거나 처음 뭐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죠. 디딤돌 전략형 팁스. 이게 올해는 그 2회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1월이나 5월에 공고가 돼서 2월, 6월에 접수가 되는, 그러니까 1월에 공고가 돼서 2월 접수, 5월 공고가 돼서 6월 접수. 2회. 작년까지는 이게 4회 접수였습니다. 4회, 디딤돌 창업과제나 이런 경우에 4회, 그 전에는 한 5회 접수도 있었습니다. 1년에. 그때는 이제 많이 이제 떨어져도 이제 중복 지원, 복수로 이렇게 계속 내실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1월, 5월에 돼서 2월, 6월 접수로. 지금 2차 5월에 공고가 돼서 6월 접수가 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 혁신 개발로서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 그냥 사업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디딤돌은 1.5, 전략형 4억, 팁스 5억이고요. 수출 지향형은 2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사업 이제 부처로 이제 개편되면서 20억까지 이렇게 큰 사업도 나왔습니다. 시장 확대역은 6억, 그 다음에 시장 대응은 5억이고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가점 아까 5점 말씀드렸죠? 5점 되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 이게 기획 지원과 R&D가 있는데 1단계입니다. 기획 지원. 2단계가 R&D고요. 1단계는 3천만 원 이제 기획 지원해 주는 거고요. 2단계 R&D는 6억. 그래서 10월 접수가 있고요. 기술 이전 그 사업이죠. 테크브릿지 아까 봤었죠. 테크브릿지 사업이고 이것도 1월, 5월에 해서 3, 6월에 시청 접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뭐 또 관련되는 사업을 좀 보면 스마트 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년에 6억인데요. 이것도 1월에 해서 2, 3월에 신청 접수를 했고요.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최근에 아마 심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2.5억까지 지원해가지고 3월에 신청 접수해서 5월에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정원 자료입니다. 기정원의 그 티파의 자료이고요. 보통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단독형하고 크게 협력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초기, 도약, 성숙으로 갔고요. 협력형도 초기, 도약, 성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하향 지원은 안 됩니다. 하향 지원은 안 되고 상향 지원만 가능한 거고요. 또 이게 정책 목적형, 그러니까 단독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이 있는 거고요. 단독형과 협력형은 초기, 도약, 성숙 이렇게 있는 거죠. 단독형을 보시면 뭐 시장 대응형, 그 다음에 뭐 디딤돌 창업, 그 다음에 도약형은 시장 확대형, 전략형 창업, 성숙형은 수출 지향형, 아까 20억까지라고 했죠. 팁스 뭐 잘 아실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 또한 그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입니다. 단독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혁신 R&D, 창업성장에서 수출 지향형,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시장 확대형 6억, 시장 대응형 5억. 창업성장 R&D는 팁스 5억, 전략형 4억, 디딤돌 1.5억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협력형은 상용화 R&D로서 구매 조건부. 아까 가점 그 아이콘을 통해서 받는 거 3점 나온 그 사업이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R&D 가점 5점 말씀드렸던 팁에서요. 그 다음에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상향식 지원 및 조업체 정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초기 도약 성숙으로 상향식 R&D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도약을 한 다음에 초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방향 사업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뭐 소부장이나 협력 R&D는 제외가 되고요.
작년까지는 저변 확대 R&D라고 해서 총 4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4회는 맞는데 단독형은 딱 4번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혁신, 창업 성장에서 총 4개만 할 수가 있는 것. 졸업제고요. 다음은 동시과제 수의 변화입니다. 현행은 동시 수행 과제 수가 2개인데 지금은 단독형 하나만 할 수가 있고요. 협력형, 단독형 이렇게도 2개를 할 수가 있지만 단독형 2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형으로 2개까지는 또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대표 사업이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T8 자료이고요. 예. 먼저 창업 초기에는 디딤돌 창업과제고 도약에는 전략형 창업과제고요. 예. 보통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하부터 매출액 70억 원 미만이고요. 디딤돌 창업과제는 1차에 356개, 2차에 356개, 최대 1년 1.5억 지원하고요. 이거는 첫걸음형하고 여성참여 소셜벤처 제도전 기업 이렇게 구분하고요. 전략형 창업도 있습니다. 또 일반 소재 부품, 장비, 빅3까지 해서 또 별도로 또 모집도 하고요. 이건 1차에 302개, 2차에 300개 기업을 모집합니다. 팁스죠. 예. 팁스인 경우에는 최대 2년에 5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티파 사례로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초기에는 시장 대응형 5억 지원이죠. 2년에. 그 다음에 시장 확대형 6억, 수출 지향형 20억인데요. 시장 대응력은 1차에 240개, 2차에 270개. 시장 확대형은 1차에 162개, 2차에 162개를 모집을 하고요. 수출 지향형은 1차에 25개, 2차에 25개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시장 대응형은 매출액으로 끊었습니다. 매출액 20억에서 700억 미만의 기업이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시장 확대형은 매출액 20억, 700억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향형은 매출액 100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700억 원 미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 여기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중 직전 연도 직간접 수출 500만 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수출 지향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여기에 구매조건부 사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644개를 모집하네요. 여기에는 구매 연계하고 공동 투자. 구매 연계는 5억, 공동 투자는 24억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12억까지. 투자 기업이 12억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요. 1단계에 100개, 2단계에 60개. 근데 의외로 이게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이요. 경쟁률이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청 과제가 393개 중에 34개를 선정했는데 11.6대 1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6억. 그렇지만 아이콘 추천 과제에 지원하시면 가점을 또 5점 받을 수 있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브릿지 기보 해석 관리하는 건데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50개 과제를 모집하고요. 최대 8억을 합니다. 이거는 소부장 분야의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차에 30개, 2차에 20개고요. 사전에 RFP, 지정 공모입니다. 예. 작년에도 RFP를 모집했고요. 올해도 RFP를 모집했습니다. RFP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예. 올해 그 RFP 지정된 건데요. 모바일 보호 필터,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폰에 부품에 적용할 두께 250 마이크로 이하의 고신뢰성, 저비용, 심필름 패키지 개발, TFP 개발이죠. 예, 이게 지정 공모 RFP고요. 두 번째 보면 고해상도 OLED용 대면적 FML, 파인 메탈 마스크입니다. 제작 기술 개발. 예.
RFP를 사전에 내셔가지고 선정이 돼야지만 이 기업의 그 공공기관, 대학 등과 같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